네, 그러면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특강을 맡은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2차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올해 2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있을 2차나 이제 이런 것들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특강을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좀 기본적인, 그러니까 개괄적인 내용이 어떻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인사노무 관리 과목의 특성,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 대학교 때 이제 뭐 경영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두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죠. 그러니까 노동법이랑 이제 행정쟁송인데, 이제 법학은 어쨌든 뭐 컨텐츠는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학이라는 걸 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고, 그다음에 좀 거기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가 감을 찾을 수 있는데, 경영학에 속하는 인사노무 관리는 이 굉장히 모호한 과목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이게 좀 되게 이렇게 참 뭐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고 적게 해도 그렇고 이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동차로 이제 봤는데 오히려 동차 때가 제시 때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과목의 특성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얘기들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보는 과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법학이랑 경영학 과목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밥벌이가 되실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행정법 중에서도 쟁송 파트에 대한 것만 저희는 배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 과목으로 이제 민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선택 과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인사노무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으로 이제 경영조직이 있죠. 물론 이제 노동경제학이 있지만 그건 뭐 소수니까 일단 여기서는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자 요렇게가 이제 우리가 보는 과목이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민소를 선택할 거냐 이제 경영조직을 선택할 거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더 잘 맞고, 혹은 내가 이제 뭐 좀 지식적인 부분을 이전에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선택일 수도 있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걸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경영조직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요 과목에서 우리가 필수가 뭐예요? 얘랑 필수인 거죠. 그렇죠?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는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영조직이 나는 경영학 과목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나 민소를 하겠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뭐 법학 같은 경우는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의 어떤 차이가 소수점 차이나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잘도 60점 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되게 까다롭고, 특히 법학 교수님들이 되게 깐깐한 교수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인사노무 관리는 내가 이 과목을 잘만 한다면, 그 전제가 있죠. 잘만 한다면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70점 이상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 케이스를 드리면, 저도 이제 합격할 당시에 이제 뭐 다른 것들 법학, 그러니까 제 원래 베이스 자체는 이제 법학이었긴 하지만, 이제 경영학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저도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했던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법학과 이 경영학 과목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기도 했고, 이 법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워낙 익숙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과목의 차이를 못하고 법학하듯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 공부를 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안 되면 이제 막 암기하고, 보통 수험생들처럼. 근데 그때 동차 때에서 좋은 성적이 아니었다가 이제 그 뒤에 우연찮게 이제 어떤 과목의 차이,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다음 인사노무 관리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좀 공부 방법을 많이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의 어떤 특징만 잘 파악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험해 봤을 때 이게 70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과목들을 평타만 쳐도 그냥 바로 합격하는 점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좀 약간 되게 특이한 과목이에요. 그거는 이 법학이라는 과목과 그다음에 경영학이라는 과목의 어떤 특성에서 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학은 논리 체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3단 논법처럼 뭐 A는 B면 뭐 B는 C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명확해요. 뭐예요? 우리 법전 보면 되고 판례 보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내가 판례를 적절하게 현출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쟁점을 얼마나 잘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뭐 학판검이라고 하죠. 학설 검토하고 판례 검토해서 사안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는 뭐 딱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경영학이라는 거는 같은 사회학 과목이지만 달라요. 얘는 뭐예요? 우리가 경제 주체 중에 기업만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뭐 지속 성장하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나이브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열심히 동기부여시켜서 일 열심히 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더 잘 되게 더 성장을 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뭐 국가나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그래서 법학은 법전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법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해석인데 경영학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뭐 경영학 법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바이블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야. 그러면 우리가 삼성의 어떤 인사 시스템을 얘가 제일 잘 나가니까 이거를 우리 기업에도 적용시켜. 그럼 우리도 1등 기업 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적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거는 뭐 구성원의 어떤 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너의 생각이 어떤지 하는 사업이 뭔지 그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노무 관리를 포함해서 경영에서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좀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최적의 답을 찾을 것인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응용과 적용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응용과 적용. 응용과 적용. 반면에 이제 이 경영조직은 같은 경영학 과목이지만 얘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얘는 약간 이론이 더 중요한 학문이에요. 이론. 왜냐하면 이제 조직행동론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조직 내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그걸 학문학자들이 이제 이론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경영조직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학자 이름들 엄청 나오고요. 이론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현출할 때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그렇죠? 그 이론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답안을 잘 현출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데 인사노무 관리는 응용 적용에 포커스가 더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공부하실 때 뭐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지식적인 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고 막 그러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제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선결돼야 되지만 후에는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응용을 혹은 적용을 기업에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지식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GS 연기부터 GS 1기, 그 다음에 GS 2기, GS 3기라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는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나 1기 때는 사실 이제 인사노무 관리도 역시 또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요.
물론 이때가 이제 기본 이론이고 요때가 이제 심화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론적인 것, 즉 이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모집이라는 인사활동의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모집은 뭐가 있고 모집의 방법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시는데 특히 뭐 회사를 다녀보시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 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제도나 어떤 내용들이 이게 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인사평가 제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다니면. 그래서 그 사람들 성과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사평가 제도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아는데 그럼 인사평가 제도를 왜 하는지. 그렇죠?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곱씹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이해가 돼야 뭐예요? 나중에 이제 답안에 옮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관리가 이 부분에서가 다 공부는 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옮겨내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문 형태의 내용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쓸까요? 쉽게? 뭐 면접의 개념이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쓰라라는 단문은 그냥 심플하죠. 이런 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50점짜리 문제예요. 50점짜리. 혹시 이게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점짜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조금 이제 제대로 나오면 우리가 HRM을 설계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경영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주 52시간이 법적으로 시행이 됐어. 그러면 주 52시간에 대한 변화와 거기에 따라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뭐 확보, 개발, 평가, 보상에 대한 방안을 뭐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 52시간에 대한 걸 알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 52시간이 기업에 혹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니까 이런 변화에 맞춰서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확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보상은 이렇게 줘야 되고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단문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때까지 쭉 끌고 오면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쓰는데 어렵진 않아요. 단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솔직히 좀 암기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단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암기로만 접근하면 이제 이런 문제밖에 못 쓰는 건데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근저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뭐 강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외운 듯한 답안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인사노무 관리의 특징을 이해 못하고 암기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 답안의 현출도 그냥 외운 거 그대로 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정교과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혼자서 보기에는 뭐 쟤도 이런 거 그래 알겠어.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갖고 그 뻔한 말 그거 뭐에 그걸 이렇게 결국 잘하자는 얘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를 어려워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를 할 때는 이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암기는 어차피 차차 된다. 뭐 이 연기 일기 때부터 벌써부터 암기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연기 일기 때까지 인사노무 관리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도를 쭉 읽고 개념은 이렇고 이걸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나왔어. 그러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기업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곱씹어 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 제도가 하는 뭐 작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당위성도 있을 거고, 근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인사노무 관리는. 그렇죠? 이거를 법학 보듯이 막 딱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달리는 말에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는 책이 술술 넘어가요. 양도 많지도 않고 술술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다 이해한 것 같아. 근데 막상 쓰라 그러면 뭔가 막막해.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런 제도,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어떤 제도가 있을 때 뭐 이게 뭐 동기부여 돼서 뭐 상사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건지 진짜 그런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도 볼 수도 필요도 있고,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이제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 제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이제 뭐 이런 HR 설계하는 것처럼 하는 거일 때, 이러한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구성원들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제도의 어떤 이런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가 뭐 구성원들 동기부여 시킬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거기를 잡아야 돼요. 그냥 인사노무 관리를 제도에 있는 내용들을 안다라는 선에서 끝나면 그냥 굉장히 단편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밖에 못 가요. 근데 그걸 넘어서라 그러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과목이고 할수록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강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 자체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우리 수험가에서 뭐 나무와 숲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인사노무 관리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숲이라는 거는 전체를 조망하는 거고, 그렇죠? 전체로. 나무라는 건 미시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과목마다 특성이 있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나무와 숲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 인사노무 관리가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 따로, 보상 따로, 평가 따로, 뭐 교육개발, 교육훈련 따로 이렇게 배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조직 내에서 연결돼서 서로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서로 뭐 삐걱거리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에서 하나의 기능인 인사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전체를 좀 조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프레임워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 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엮어보는 거죠. 엮어서 이렇게 전체 판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런 판을 구성이 되면 여러분들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의 전체가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인사노무 관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컨텐츠를 채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맵을 크게 이제 만들고 맵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여기는 이런 건물이 있구나. 여기는 뭐 이런 이정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거꾸로 요것만 많이 보죠. 왜냐면 눈에 바로 뜨는 게 그거고 이걸 외워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면접 선발 면접이다. 면접 제도에 대한 개념, 장단점 뭐 이런 것만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만 보다 보면 나중에 숲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써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단편적으로 자기가 쓴 것만 하는 거지, 여기다가 뭔가 자기만의 어떤 뭐 포인트들을 좀 더 얹어서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을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것만 봤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대응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숲을 봐야 돼요. 숲을. 인사노무 관리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봤더니
이 인사노무 관리 중에서 뭐 개별 기능 중에 확보는 인력 계획이 있고 뭐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네. 모집 안에는 뭐 모집의 원천이 있고 모집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채워 나가서 이제 여러분의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막 무슨 마인드맵이나 로직 트리처럼 뭐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보면서도 이게 제도가 각각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잘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줌아웃 줌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숲을 볼 때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로 어떤 하나의 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면 인사노무 관리는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 깊이에 따라서 전 답안을 쓸 때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 그 노무사 시험의 특수성 중에 하나인데 기업에 생활하시던 분, 이제 기업 조직에서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 퇴직하고 앞으로 인생도 생각하고 해서 노무사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수험생, 전업 수험생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합격해서 동차로 막 보는데 오히려 인사노무 관리는 그분들이 더 점수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조직 생활의 경험이나 이런 걸 녹여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만 엮어낸다면 근거 있게 오히려 그게 그냥 막 외운 듯한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더 그게 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과목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문이야 당연히 정답이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논리라던가 뭐 이런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열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답안의 형식도 보더라도 법학은 어때요? 항상 이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답안 보신 적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의 소재 혹은 뭐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해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기된 쟁점을 가지고 해결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뭐 학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판례, 그 다음에 뭐 검토, 그 다음에 뭐 사안의 적용. 요런 틀이에요. 요런 틀. 이거를 뭐 다르게 하면 이라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나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레귤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요 구조가 이제 법학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이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를 웬만큼 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의 개념, 장단점 요런 것들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지만 그 위아래 어떤 내용들은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느냐는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사고의 폭과 생각의 깊이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듯한 답안이다 인사노무 관리할 때 그런 내용들 뭐냐면 딱 그 교재에 있는 그 목차 그대로 그냥 이렇게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만 쓰는 경우인데 사실 거기 앞뒤에 혹은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게 자유로운 측면이 좀 있어요. 답안에 대한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강사들마다 답안 스타일이 계속 달라요. 인사노무 관리는 보면은 달라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법학처럼 법학은 뭘 봐도 다 문제 소재, 뭐 학설과 판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인사노무 관리는 강사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지.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 중심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조금 오픈마인드로 인사노무 관리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보다 뭐 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좀 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제도가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인사노무 관리나 경영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영학은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영학 논문도 그렇잖아요. 무슨 전제 같은 걸 제시하고 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실제로 조사해서 그 데이터로 논문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응용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숲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들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뭐, 지금 아까 잠깐 강의 전에 뭐 여쭤봤는데,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다 처음 접하시니까 아마 내용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이게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인가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긴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기도 어렵고. 근데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편하게 그냥 들어보시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기업들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래도 좀 최대한 지루하지 않으시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인사노무 관리 어떤 과목을 보더라도 똑같은 어떤 구성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인사 관리라는 학문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히스토리적인 거 뭐 경영학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보통 나오는 게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박경 교수님 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즉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걸 한문적으로 얘기하면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혼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뭐 여러 다른 소비자들 혹은 국가, 다른 기업들, 다른 경제 어떤 변화들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 시스템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사회의 어떤 변화, 어떤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얘는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어떤 시대에 뒤처져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제 격변에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피처폰이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죠. 저 피처폰. 기억하고 하시는 분 아시겠죠? 이렇게 폴더로 돼 있거나 이제 인터넷이 되게 힘든 뭐 그러한 피처폰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됐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대격변기의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굉장히 바꾼 하나의 되게 엄청난 이제 뭐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이제 시기였는데 근데 이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피처폰을 만들고 있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삼성, LG가 굉장히 잘 나가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그때는 뭐예요? 소수만 쓰는 그런 거였어요. 진짜 비즈니스맨들만 쓰는 뭐 블랙베리나 이런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애플이 등장하면서 뭐야?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 객변의 시기 때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한 거죠. 얘로 빨리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얘를 여전히 고수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잘 벌고 있거든. 이거는 모르겠어. 대세는 될 것 같은데 아직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대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 기업이 있죠. 삼성이 있고 LG가 있죠. 그렇죠? 뭐 내가 얘기할게요. 뭐 좀 이건 실제 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삼성은 발빠르게 쫓아갔죠. 그렇죠? 애플이 나오고 나서 뭐 옴니아 폰도 있었지만 바로 갤럭시 내면서 쫓아가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도 삼성은 어쨌든 애플 다음에 2인자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였죠. 이때 이런 변화를 캐치를 해서 빨리 갔으면 좋은데 이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때 이제 LG의 그때 이제 CEO 분이 남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니죠. 이렇게 기업적으로 고민 당연히 하겠죠. 이제 이런 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이제 전략 펌에 이제 컨설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런 연구를 해서 뭐 거기서 된 게 아직은 스마트폰 시대는 좀 더 있어야 된다.
피처폰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더 지금 상황에서 맞다. 이제 뭐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비하인드 썰로밖에 나오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때 LG나 이런 데서는 오판을 했던 거죠. 이게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데 삼성처럼 어쨌든 뭐 초창기 갤럭시는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옴니아나. 근데 어쨌든 빠르게 카피캣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이게 더 있다고 남은 거죠. 그래서 일로 가는 걸 조금 지체를 했어요. LG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LG 핸드폰 사업 없었잖아요. 결국은 유지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고 거기에 발빠르게 따라가느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명운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번 삐끗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예요? 여러분도 뭐 이마트나 신세계 이런 데 옛날 이마트면은 엄청났죠. 아, 우리나라에서 진짜 주가도 높고 뭐 엄청 벌고 뭐 이래서 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쿠팡에 밀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도 쿠팡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 다들 그랬어요. 쿠팡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돈 3조가 넘게 해서 막 갖다 부어가지고 그 투자한 손정희 회장은 아마 그 못 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유통 쪽에서는 더 파이가 커져서 쿠팡이 유통 쪽으로는 더 이제 오히려 전통적인 유통기업보다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업은 어쨌든 그런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사업적인 얘기만 드렸지만 인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죠. 뭐 구성원들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한다던가 뭐 주 52시간이 시행돼서 근로시간 자체가 이제는 줄어야 된다던가 그렇죠? 뭐 법적인 휴가가 늘어나서 휴가를 더 줘야 된다던가 뭐 이러한 변화들 그런 것도 당연히 기업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주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환경 변화에서 어쨌든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뭐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변화할 거다. 이런 게 이제 하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이제 주제들이 됩니다. 왜 이제 이슈에 대한 것들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보통 50점짜리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좀 지나면 그거랑 엮어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 52시간 한창 많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재작년이었나? 그때 주 52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 52시간과 기업의 어떤 대응 방안. 그렇죠. 52시간 시행이 됐다. 뭐 이런데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전에 무슨 뭐 어떠한 이슈가 되는 것들, 뭐 근로생활의 질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워라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자,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인사관리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변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앞에 있지만 가장 나중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런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이런 환경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되니까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에는 대부분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넘어가요. 이거는 그냥. 지금 봐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냥 보면 아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이 있구나. 끝.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여기에 책에. 환경 변화 중에. 당연히 나오겠죠. 중요한 거니까. 혹은 뭐 기술의 발전에 대한 것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다. 끝!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니까 얘가 기업에, 그리고 기업 안에 HRM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 이러니까 뭐 구성원들이 뭐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제 뭐 평가는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겠네. 뭐 보상은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사고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련된 이해도와 혹은 응용 적용에 대한 것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량만화도 이제 그렇게 다룰 건데 그래서 이거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제도가 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좀 긴가민가 해. 이거 맞나? 그러면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게 딱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는 이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트레이닝을 할 건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경 교수님 책으로는 이제 직무 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확보 관리, 그 다음에 개발 관리, 그 다음에 평가라고 적어있다.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인 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서 우리가 확, 개, 평, 보, 유, 방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계평보유방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인사노무관리는 이게 이제 전체 특히 뭐 환경면허는 빼면 내용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보라는 거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개발 중에 교육훈련에는 뭐 어떤 교육훈련 기법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교육훈련 대상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배우러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금 이것들을 엮어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자, 우리 HRM이라는 거는, 인사노무관리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그 조직의 하나의 기능이죠. 1차 때 경영 택하신 분들 아시겠죠? 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 그쵸? 재무관리 이런 게 대표적인 그 우리 기업 경영에서 대표적인 기능들이잖아요. 그 중에 인사관리가 대표적인 내용인 건데 인사관리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인사관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뭐예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뭐 교과서에 보면은 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의 뭐 이런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고 이렇게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다 차치하고 이제 그런 수식어나 이런 거 제거하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 조직에 보면은 우리 조직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할 거고 뭐 제품을 생산한다면 공장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이제 경영에서 얘기하는 관리인 건데 우리가 기업이 가진 많은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제 이런 인적 자원이죠. 왜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왜요? 우리가 내가 회사를 만들고 일단 사람을 뽑아.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겠죠. 그냥 뽑아놓고 돈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를 뭐 생산을 시키든 뭐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를 시키든 뭘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일이라는 게 직무예요. 그렇죠? 직무.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는 직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기업을 더 잘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인사관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다루는 두 인자 혹은 뭐 두 요인이라는 게 바로 직무와 사람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를 다루는 이 기능이 인사노무관리 아니 요 HRM인 거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기능이 결국은 뭐예요? 이 조직이라는 게 있으면 조직은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 목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HRM도 이런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잘 요리조리 관리를 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렇죠? 얘라고 뭐 별게 아니잖아요. 얘도 당연히 조직 내, 기업 내 하나의 기능인 거고 그 기능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 조직의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얘도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가진 직무와 사람을 관리를 잘 해서.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겹게 볼 거예요. 직무와 사람.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볼 거고, 인사관리라는 거는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이다.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맞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붙이면 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대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뭐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는데 다 때문에 핵심은 뭐예요? 직무에 대한 사람과 관리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무랑 사람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활동이냐? 자, 이런 직무를 관리하는 활동 우리가 직무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에서 항상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는 어떤 자원,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요 직무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무에 대한 관리니까. 그게 배우는 게 바로 직무 관리예요. 그러면 직무 관리에는 어떤 또 활동들이 있느냐를 배우는 거죠. 봤더니 직무에 대한 관리로서 이 직무, 그 일이라는 거, 잡이라는 것들을 이 직무가 이제 영어로는 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잡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설계하느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고 사람을 뽑았어. 일을 주려고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줄지.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나하나 하려도 나한테 다 보고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는 그래, 너에게 충분히 위임권을 줄 테니까, 재량권을 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나가서 네가 한번 능력과 실력을 보여봐. 이렇게 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꼼꼼해. 그래서 직원들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되게 그 위임권을 충분히 줘서 그 조직 구성원들에서 부하들이 좀 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다 일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와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일을 만들 때 직무라는 것들을 설계하거나 직무라는 걸 디자인할 때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직무다 그러면 인사 직무는 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고 모집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 얘가 어디까지 본인의 어떠한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이게 좀 어렵지 않은데 그냥 봐두세요. 이렇게 이거 앞으로 이제 지엽게 볼 것들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노무 관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엮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설계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이 얼마나 되고 그 직무들 각각의 일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도 실제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직무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중소기업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러면 보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비슷한 일들을 얘가 같이 하고 있어. 뭐 비효율적으로. 그렇죠? 근데 업무 프로세스도 뭔가 이상해. 막 이게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회사 커다 보면은 이제 뭐 필요하니까 야 너 이거 네가 일해. 너 잘하니까는 너 이 일도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이제 부과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일 잘하면 뭐예요? 안 해도 될 일을 붙여주죠. 사장님이 야 근데 일 잘하는구나. 야 이번에 네가 좀 이거 좀 해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제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인사 담당자가 되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왜냐면 이쪽이니까. 근데 거기는 어땠냐면 갔는데 이제 뭐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이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뭐 MBA도 나오셨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취직하고 나서 뭐 그 학교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경영 쪽 나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야 네가 그 경영 쪽 잘하니까 IR도 좀 해라. IR이 우리는 투자 쪽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면 여기도 중소기업 이제 규모가 커서 이제 뭐 펀딩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IR 업무도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무와 사람이라는 두 인자가 있을 때 뭘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다툼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를 먼저 세우고 이 직무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거냐, 아니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얘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거기에 맞춰 줄 거냐, 이제 이런 관점인 건데 이제 이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 관행은 서양이에요.
서양은 그렇게 시작을 됐어요. 애초부터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인데 동양은 뭐예요? 동양은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급격하게 산업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공급이라던가 뭐 승진할 때도 근속연수가 높은 사람 올려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중심의 인사관행 관리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무 관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왜냐 이런 것도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이 뭐가 있고 그 직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조사하거나 분석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A라는 직무다라고 하면 A라는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 요건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디파인 해놓으면 어때요? 관리할 때 편하죠. A 직무를 뽑는다 그러면 A 직무에 이제 그런 내용, 정리된 내용을 보면, 아, 이런 자격 요건이 필요하는구나. 그럼 채용할 때도 이러한 자격 요건 가진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면접 볼 때도 여기에 정리된 그런 과업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아는지 물어보면서 우리가 뽑을 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활동으로 있는 거예요. 직무 분석이라는 활동.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직무 분석에 대한 방법. 그래서 뭐 직무를 분석할 때 조사 방법으로서 뭐 직무 수행자를 찾아가 옆에서 관찰한다든지 보면은 A라는 직무에 대해 조사를 해. 그러면 A 직무 하는 사람 옆에 가서 관찰을 하는 거야. A라는 직무를 하는 사람 봤더니 뭐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면접으로 할 수도 있죠. A 직무 사람 만나서 뭐 A 직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조사하고.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활동들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이 직무 분석.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라는 어떤 문서적인 것들을 남기고 그걸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게 되는데 그게 직무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직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 평가. 직무 평가죠, 평가. 이게 뭐냐면 우리 조직 내에 쭉 조사를 했더니 A부터 우리 조직 내에 Z라는 직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조사를 다 했더니. 그리고 다 이제 정리도 됐어. 그러면 이 A라고 하고 A부터 Z라는 직무가 다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 동같이 할까요? 똑같을까요? 가치가? 우리 조직 입장에서? 다르겠죠. 어떤 직무는 우리 조직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직무는 뭐 없어도 그만? 혹은 뭐 이제 있긴 있지만 굉장히 마이너한 뭐 이런 직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무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A라는 직무가 우리 조직에서 제일 에이스, 그다음에 중요한 직무야. 힘들어, 대신에 뭐. 근데 이것만 하면 뭐 임원 달 수 있고 뭐 그런 직무야. 반면에 Z라는 직무는 좀 약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A라는 직무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저기 옆에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경력인데 걔 Z라는 직무를 하고 있어. 근데 봤더니 임금이 똑같네? 뭐야?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힘든데 왜 쟤보다 난 똑같은 임금을 받아?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야 생길 수 없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그럼 조직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고 우리 조직이 중요한 직무면 여긴 좀 임금을 좀 더 줘야겠네. 혹은 여기는 좀 덜 중요하니까 임금을 좀 덜 줘야겠네. 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죠.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내가 좀 쉬운 직무 하니까 좀 덜 받더라도 난 워라밸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승진이 중요해. 나는 그래서 어려운 거 힘들어도 못 들어가도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컨센서스들이 맞기 때문에 이 직무의 어떤 난이도, 가치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나 편차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급 제도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무 중에 어떤 직무가 가치가 높냐, 가치가 낮냐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회사가 뭐 대표 마음대로 쭉 봤더니, 야, C 직무가 제일 높아. 이렇게 평가하면 누가 수용해요?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직무 평가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써서 기준들을 정해서 이러한 직무들을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우리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직무, 예를 들어서 1순위, 뭐 A, 그 다음에 뭐 2순위, 뭐 D,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임금에 연동시키는. 그런 활동까지 갑니다. 그게 직무급이고
그걸 평가하는 거, 직무의 가치를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직무 평가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직무 관리는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다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직무 설계에서 또 이제 가지를 칩니다. 뭐 구조 설계가 있고 과정 설계가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것들이고 일단은 이런 식의 활동들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직무 관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서 뭐 어떠한 대한민국의 인사관리 교과서보다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학문적인 것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직무 관리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요? 확보해야죠. 뭐예요? 쉽게 말하면 채용해야죠. 다른 길 못 채가게, 저 우수한 인재,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확보예요. 확보. 어떻게 하면은 보다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 하는 게 확보 관리. 그 다음에 뽑았으니까, 확보했으니까, 뭐예요?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발로 할까? 개발. 순서대로 할게요. 학계평보의 방으로. 자, 개발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뽑았는데, 걔가 100% 뭔가 뭐 본인의 능력이 이미 찬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조직에서 또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뭐 업무를 더 잘하게 해서는 또 익혀야 될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개발이라는 거는 바로 뽑아놓고 이제 교육훈련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신입사원 뽑으면 바로 투입하지 않잖아요.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 교육에 대한 것도 역사도 교육시키고, 업무 스킬에 대한 것도 교육시키고, 더 디테일하면 뭐 직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죠. 그리고 경력 개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커리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런 인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커리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런 커리어 트랙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력 개발이라는 그 활동으로 이제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게 개발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뽑아놓고 나니까 이제 뭐야? 얘 일 잘하는지 성과를 제대로 내는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뽑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평가 안 하면 뭐야? 다들 그냥 뭐 어차피 뭐 누가 평가하는 사람도 없는데 대충 일하고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평가라는 활동을 하죠. 인사평가. 그렇죠? 평가라는 걸 해서 뭐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뭐 도태시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궁극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어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힘들지만 그런 활동을 해요. 평가 활동. 그리고 뭐예요? 당연히 일했으니까 뭐예요? 돈 줘야죠. 보상해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했어. 아이고,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직원들이 무슨 뭐 어린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일이 신바람 나야, 조직에도 만족하고, 내 일에도 좀 만족하고, 뭔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뭐야. 더 내 일에 몰입하고, 더 열심히 일할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 회사에 계속 불만만 많아. 그럼 뭐예요? 일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일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들 그게 이제 유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지의 파트. 그 다음에 도저히 아니다. 그럼 뭐예요? 혹은 그냥 퇴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방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하는 것들이 저기서 나오는 학계평, 보유방,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는 인사관리가 자, 각각의 이 두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 여러분들이 쭉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얘는 생각을 안 하고 얘는 여기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들이 좀 풀려나가요. 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뒷단에 있는 활동들이 어때야 되냐면 자, 직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있을까요? A라는 직무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직무가 회사가 이제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다면 A라는 직무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 A 직무를 잘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A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평소에 A 직무를 너무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저게 내가 되게 하고 싶었던 업무고 실제로 이 A 직무에서 요구한 자격 요건도 충분히 갖추고 능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어 있어.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앉혀야. 그럼 뭐예요? 둘이 어떻게 보면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럼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다 배치시키면 더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A 직무가 있는데 이 A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갖다가 막 앉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당연히 뭔가 삐걱삐걱되고 뭐예요? 성과가 안 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건 기업에서 이 직무와 사람 간의 뭐예요?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인사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핏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핏이 맞는다. 그렇죠? 우리가 핏이 맞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 핏이 맞아. 그런 것처럼 직무와 사람 간의 핏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직무 관리의 내용들이 이러한 핏을 맞추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리된 직무에 맞춰서 우리가 확보하거나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야?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직무와 사람 간의 핏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관리에서 필요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더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도 뭐였어요? 직무와 사람으로 보는 인사노무 관리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끊어서 이 뒤에만 본단 말이야. 이 뒤에만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당연히 보는 건데, 근데 저의 전제는 뭐예요? 이런 관리를 하는 건 결국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해서 성과를 최대한 내. 그러니까 왜냐면 기업은 성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친목 모임도 아니니까 성과를 내서 뭐예요? 이 기업의 어떤 공헌, 목표의 공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우리 일방적 희생 같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직무 사람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을 핏을 맞추는지 거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이제 볼 건데, 그런 내용이고, 여기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조직 내에서의 이제 관리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하나의, 그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의 길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냐면, 환경 변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것들은 뭐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경영학 관련된 인사 관련된 이슈들은 뭐 계속 제기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최근에 MZ세대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것도 우리 인사 관리에서는 중요한 이슈예요. MZ세대가 신세대로서 뭐 과거의 기존 세대들과 사고방식이 다르대.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뭐 MZ세대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사 같은 거 보면 뭐예요? MZ세대 등장으로 기업들이 뭐 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지?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슈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이나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인사관리가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만 놓고 본다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MZ세대다. 혹은 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심각해. 뭐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 많아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MZ세대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조직 내에 MZ세대들이 많은 거야. 얘네들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안 맞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예요? 까르면 까고 뭐 시키면은 뭐 조직의 어떤 뭐 충성심을 갖고 이런 그런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이 직무는 예전하고 똑같아. 옛날처럼 막 수직적이고 뭔가 그런 수직적이고 피동적으로 일하는 뭐 그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에 결정권을 위에 사람들 다 갖고 와야 돼. 이런 식의 직무 구조나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이게 핏이 맞겠어요? 안 맞죠.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직무를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니까 직무 설계를 좀 다시 해야겠네. 그래서 직무 설계를 얘네들 생각에 봤을 때 얘네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 뭐 직무 설계할 때 뭐 얘들한테 과업은 어떻게 주고 권한과 책임을 좀 더 재량성을 줘야겠네.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맞춰서. 왜? 핏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뽑는 것도 MZ세대가 요즘 많다니까 MZ세대를 우수한 MZ세대를 뽑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모집이나 선발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니까 뭐 성과급을 되게 중요시해요. 성과급.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과급이 없으니까 뭐 성과급을 더 줘야겠네. 그렇죠? 뭐 평가는 얘네들을 옛날에 상대평가를 했는데 그 불만이 많대. 그러면 뭐예요? 절대평가에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바뀌죠. 어느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에 대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결국은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던 거야. 뭐 저출산, 뭐 고령화도 그래요. 우리 노동시대에 고령 인력이 많아. 우리 조직 내에서도 고령 인력이 많아. 고령 인력에 옛날처럼 뭐 생산할 때처럼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좀 개발한다던가 직무를 좀 수정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개발시키거나 평가하는 이런 방안들이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 환경변화에서 4차 산업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의 발전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 AI나 로봇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금 중요한 하드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에게 자 이런 것들이 발전했어. 그러면 이런 것도 어디다 영향을 미치냐면 직무에 영향을 미쳐요. 왜? 과거에는 다 사람이 했어. 근데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혹은 로봇이 이제 도입이 돼서 그 직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일자리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예전에는 only 뭐 10명의 사람이 다 그 직무에 붙어서 했는데 지금은 5명만 있어도 돼. 나머지 5명분은 기계나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쵸? 아니면 내가 예전에 혼자서 다 하던 일 중에 일부는 AI가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직무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A부터 Z까지라는 일을 뭐 사람이 다 했는데 지금 뭐 A부터 뭐 D까지는 사람이 하고 뭐 C부터 Z까지는 뭐 AI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필요한 자기 요건도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A부터 Z까지 하는 일에 필요한 뭐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AI 로봇이 도입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추가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능력, 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가 바뀌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도 요건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직무가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히 설계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렇게 사람이 또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평 모의방들이 이렇게 맞춰서 착착착 퍼즐 맞춰가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사관리라는 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염두에 두시고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늘 나눠둔 프린트 보면서 그냥 좀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게요.